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테슬라가 로보택시 뉴욕에서 시험 운전자 채용 공고가 지금 나왔는데요. 자, 빠르게 지금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지금 가속화하는 느낌입니다. 주가도 굉장히 340선을 전후로 잘 방어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350달러 돌파해서 400달러 선까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여러 가지로 힘을 지금 모아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뉴욕에서 시험 운전자 채용 공고를 좀 확인해 보면은 테슬라 채용 공고는 이제 시간당 한국 돈으로 42,000원, 그리고 이 자율주행 경험 있는 사람 우선적으로 뽑는데, 지난달 그 2분기 실적 발표 때 일론 머스크가 올해 연말에 이 규제 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해서 미국 인구의 약 절반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 체험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 실로 엄청난 얘기인데요. 자, 일론 머스크는 일전에 자율주행의 성공 가능성을 믿지 않으면 테슬라 투자를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 중요한 자율주행이 이제 정말 완성을 향해서 가는 느낌입니다. 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오스틴에서 이제 다음 달에 일반 이용자에게 완전히 개방한다는 소식인데요. 자, 9월부터,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개방한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X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 자율주행은 6월 20일 오스틴에서 시작하면서 그 안전요원 탑승 상태에서 지금 시행이 됐죠. 그것도 초청자에 한해서 됐기 때문에 이 반테슬라 세력들로부터 많이 공격을 받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6월 20일 공개하고 9월 1일부터 만약에 일반인도 그 자율주행 택시 이용이 가능하다면, 구겐하임의 그 로널드 주니코 분석가 3번을 보시면 서비스 일반 개방이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자, 그 웨이모나 다른 그 자율주행 차들은 6개월 이상 준비를 해서 확산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제한된 몇천 대 수준으로 끝났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일반 그 지금 모델 Y 주니퍼 모델로 누구나 자율주행 택시로 전환이 가능한 버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율주행 택시가 규제만 아니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구겐하임의 로널드 주니코 분석가는 기술과 초기 피드백에 대한 테슬라의 자신감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자, 이게 그 실제 유튜브라든지 SNS를 보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이용하신 분들, 지금 자율주행을 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이 이제 테슬라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자, 이런 긍정적인 요소를 반영해서 테슬라는 연일 장중 고가 348.98, 간밤에도 이렇게 고가를 높여가고 있죠. 자, 그러면서 339달러에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이제 힘을 응축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비트코인 소식 잠깐 넘어가 보면, 비트코인이 방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1억 6,959만원, 1억 6,700이 이제 전 고가였는데 금방 돌파를 해버렸죠. 자, 이제 2억대를 향해서 빠르게 확산되는 느낌인데,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3번 보시면은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은 아직도 마이너스 0.63%입니다. 뭐 개미 투자자들이 여기에 이제 뛰어 들어와야 어떤 고점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그 올타임 하이가 그 시점이 좀 미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참고해 주시고요. 자, 비트코인이 123,600달러 돌파를 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일주일 사이에만 7% 이상 상승한 겁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339달러, 팔란티어가 184달러, 엔비디아가 181달러, 스트래티지가 389달러, 아이온큐가 41달러, 비트코인이 123K 1억 7천만원까지 지금 찍은 걸로 나오죠. 도지코인은 338원. 자, 그럼 이제 주요 경제 독립 씨앗을 살펴봤고, 번역한 영상 2개를 지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첫 번째 영상은 데나이브스의 짧은 인터뷰, 이걸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 그록 앱이 XAI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아예 순위 밖으로 배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반독점 소송으로 애플에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암시를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손해볼 게 없다. 트럼프 지금 머스크가 지금 애플은 반독점에 전전긍긍한 거죠. 얘기만 나와도 정말 살얼음 판인데,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굉장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투자를 약속하면서, 팀쿡이 투자를 약속하면서 지금 애플이 주가가 약간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반독점 이슈와 트럼프 정권에서 조금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맞는 상황인데요. 지금 애플의 AI 혁신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 폰만으로는 힘이 많이 달려서 지금 3위까지 순위가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것도 회복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1위로 복귀할 지금 엔비디아가 대세인 거죠. 지금은. 자, 그래서 데나이부스의 인터뷰 같이 들어보실 거고, 여러분 나름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지는 인터뷰는 잭 말러 인터뷰인데요. 자, 요 내용도 잠시 뒤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머스크가 그룹과 SAB 애플 앱스토어에서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느끼며 애플을 고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회사에 얼마나 큰 리스크일까요? 앵커 질문입니다. 이건 애플의 엄청난 골칫거리자 역풍이 될 겁니다. 데나이부스 인터뷰입니다. 특히 현재 애플이 각종 규제 조사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머스크가 여기에 법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건 절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죠.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자체적으로 동력을 갖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데나이부스 전화 인터뷰입니다. 그렇게까지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이지만 저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머스크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애플이 그록이나 X 같은 머스크 앱들을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앱스토어에서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하고 있다면 그게 반독점 소송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앵커 질문입니다. 물론 세부 내용이 핵심이 될 것이고 그것들이 공개되면 모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데나이부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머스크가 애플을 상대로 전력을 다한다면 이는 머스크와 애플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가세했을 때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반독점 관련 이슈가 많은 지금 애플이 가장 원치 않는 건 머스크와 XAI 같은 인물이 이런 상황에서 전문전을 벌이는 것이죠. 데나이부스입니다. 그게 바로 애플이 긴장하는 이유이고 머스크 때문에 애플이 한 발 물러설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가진 영향력은 상당하죠. 지금도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애플 주가가 약 0.5% 하락 중입니다. 이제 반대 측면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룹과 X가 앱스토어에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그룹의 보급 확대 측면에서 앱스토어 내에서의 배치 위치가 이들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가요? 앵커 질문입니다. 심장과 폐나 다름없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선이죠. 데나이부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CEO로서 머스크가 XAI와 그룹 그리고 이 생태계가 나갈 방향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앱스토어에 어떻게 배치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데나이부스 인터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누군가의 문제라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머스크와 그의 생태계가 관여한다는 점에서 이건 애플에 대한 엄청난 경고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우리는 서구의 중산층을 텅 비게 만들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잭 말러 인터뷰 내용 중에 방송 내용입니다. 네, 우리의 문화요. 우리는 문화를 파괴하고 식량 공급의 질까지 무너뜨릴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네. 물론 지금 제가 말한 방식은 제 표현입니다. 직접 보시면 좋을 텐데 제 생각엔 지금까지 들어본 설명 중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온라인 책을 읽고 제임스 골드 스미스 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죠. 다시 말해 지도층은 이것이 서구를 파괴하거나 심각하게 훼손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과거 미국 주택부 장관 보좌관이자 미국 정부의 일원이었죠. 그리고 영상에서 그녀는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 영상은 제가 트위터에 올릴 테니 한번 보시죠. 우리는 중산층을 파괴할 것을 알고 있었다. 잭 말러 컨퍼런스입니다. 우리는 식량을 오염시킬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일자리를 해외로 빼돌릴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청년 세대의 것을 빼앗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헨리 파울러는 미국 재무부 장관, 미국 정부의 재정을 총괄하는 마지막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968년 우리가 근본이자를 포기하기 직전의 마지막 재무장관이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 외환 준비금을 제공하는 것은 한 나라와 한 통화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일이다. 자, 잭 말러 2025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고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대가에 대해 살펴볼까요? 저는 제 세대를 위해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짚고 싶습니다.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자리, 건강, 사회적 안정성, 그리고 삶의 질까지 내보내고 있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데 드는 대가는 달러로 지불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겐 부채가 많지만 그냥 돈을 찍어내면 되잖아. 그 대가는 그들이 찍어내는 달러로 치르는 게 아닙니다. 그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그 대가는 우리,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가 치르고 있습니다. 잭 말러 컨퍼런스입니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가 일종의 초강대국의 힘이며 그것이 행운이라고 세뇌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회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971년 이후 가족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이건 여성 1인당 출산율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 선이 보이시죠? 저게 바로 우리가 돈을 찍어내는 이유입니다. 이상하죠? 그렇다면 혼외 출산율은 어떨까요? 이건 특정 인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유대를 형성하고 세대를 이어가는 평균 연령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상하죠? 그렇다면 이혼율은 어떨까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 현재 이혼율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무려 50%입니다. 이 영상을 유튜브 보고 있는 여러분 중 아픈 이혼 경험을 겪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제 가족 사진, 그 사진 속 여성은 제 새어머니였습니다. 가족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 성장에 깊은 우울증을 겪는 아이들이 또 얼마나 될까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나이브스의 애플 관련, 테슬라 애플 관련 소송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향, 결론적으로는 머스크와 테슬라 입장에서는 손해볼 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xAI가 그러기, 애플이 사실 부당한 대우를 저도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애플에서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그록을 다운받거나 순위를 검사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체감을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지금 머스크가 여기에 불공정한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이는 좀 지켜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애플이 팀 쿡이 꼬리를 내리지 않을까. 그러면 뭐 머스크 입장에서는 손해볼 건 없죠. 그냥 말 한마디에서 이걸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이건 지켜보기로 하고, 자, 잭 말러는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테슬라와 삼성전자 여전히 그 한국의 투자자들에게는 그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 종목인데, 이 카카오페이 증권이 7월 사용자 분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 테슬라와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는데 미국 주식 평균 수익률은 7.8%, 반면에 한국 주식은 4.8%라고 하네요. 지금 5,000피를 뭐 향해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업의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으면 분위기만으로는 주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국내 주식 투자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좋은 종목은 예외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테슬라, 비트코인, 또 팔란티어 이런 혁신적인 기업을 경제독립 씨앗으로 선정하고 투자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어쨌든 국내 주식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X의 이제 주요 소식을 좀 빠르게 알아보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그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인데요. 저는 이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마치 지금의 그 XAI, 그러니까 X 지금 일론 머스크가 무등을 맨날 태우는 X 있죠. 그 X가 연상이 되었는데 정말 그 그록의 그 이미징 생성 기능이 굉장히 놀랍다는 걸 느꼈는데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어릴 적 사진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미지를 만들어줘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이미지를 그 사진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인데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그록 그 이미지 생성 기능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죠. 50년 전에 본인의 모습을 사진을 비디오로 바꾸는 에피소드 영상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아기의 가슴에 티셔츠에 도지코인을 연상하는 시바견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 도지파파라는 얘기가 있죠.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들은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데, 요 지금 뾰족하게 보이는 부분이 스타쉽의 이제 그리핀이라고 이제 하강할 때 방향과 이제 그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성능이 더 향상이 돼서 그리핀은 50% 더 강도가 크고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사람 모습을 보이는데 되게 조그매 보이죠. 이 그리핀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스타쉽 10차가 22일 정도 예정돼 있죠. 날짜는 변경될 수 있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뉴욕에 가면은 이 옐로우캡이라고 노란 택시가 굉장히 상징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자율주행이 지금 그 신청서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뉴욕에서 성공을 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성공을 하면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보택시가 이제 앞으로 진출해서 활성화가 되면 이 옐로우 캡이 이제 추억의 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엄청난 성장 스토리와 맞물려서 이 과거에 이 뉴욕을 상징하는 옐로우 캡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자, 이런 논평이 나왔죠. 빈 논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자, 조테크마이어님이 본인이 샌안토니아에서 오스틴까지 160마일을 왕복하면서 정말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훌륭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한 7분 정도 본인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느낀 점을 스스로 셀프 촬영한 게 있는데 에피소드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주행 영상을 꼭 보니까 정말 그 손 한 번 안 대고 편안하게 이렇게 차에서 인터뷰를 찍을 정도로, 셀프 인터뷰를 찍을 정도로 안전하게 주행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그 보링 컴퍼니가 이제 내슈빌 공항까지 이어지는 지하 연결 그 터널을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에 이제 드디어 그 암석 분석 이거를 이제 그 착공에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짧은 영상이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그 중국에 좀 뒤쳐졌었는데 이제 AI 컴퓨팅 파워가 미국이 다시 69% 전 세계에서 장악하는 순위가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술주의 그 주도, 미국 주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도 이 친기술적인 정책을 펴려고 사실 노력을 하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7,500달러의 보조금은 어쩔 수 없이 폐지가 됐지만 정말 자율주행 로보택시만이라도 빠르게 승인을 해주면 좀 보상이 될 텐데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테슬라의 모델 S 플레드 모델이 굉장히 엄청난 가속력을 보여주는 영상인데, 이 0초 만에 이제 제로백이라고 0초 만에 1.9 mph에 도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속도가 가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 동승자가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피소드 영상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 이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웨이모로 이제 그 청소년 프로그램, 여기에 이제 딸을 이제 그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필라테스 수업에 이제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왜 그러냐면
이 웨이모가 좀 헤매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매핑 기반이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도로의 돌발 변수에 테슬라 로보택시에 비해서 대응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이렇게 지연돼서 낭패를 보는 사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옵티머스 본만이 3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용 요리 로봇, 청소 로봇, 또 비서 로봇, 나의 간병 로봇. 자, 이걸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두뇌, AI 그 두뇌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손인데 두뇌와 그 손을 완성도를 높여가는 유일한 기업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이죠.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를 생각할 때는 전기차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옵티머스 봇이라는 엄청난 끝판왕이 지금 잘 준비가 되고 있다. 자, 이 점은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 주가가 물론 뭐 300달러에서 200달러는 밀릴 수도 있고 더 빠르게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우상향을 테슬라는 할 수밖에 없는데 기업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이 10배거와 30배거가 가능한 게 바로 옵티머스 봇의 그 발전 속도. 그런데 이 옵티머스 봇이 X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리고 손의 완성도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빠르게 지금 초놈을 아껴서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주가는 지금 사실은 매출과 이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직은 저평가가 돼 있지만 이제 빠르게 팔란티어처럼 매출과 이익으로 숫자로 나타내는 순간 그때는 이제 일반인이 더 이상 싼 가격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두 번째 결혼 생활을 즐기고 또 이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가 아내 동상까지 새겨놓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마티니 마시고 여유 있게 즐기는 데 반해서 일론 머스크는 일주일 내내 일에 집중하고 인류의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CEO다. 자, 이런 평가가 지금 나왔는데요. 물론 뭐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이렇게 즐기고 또 본인의 뭐 행복을 찾는 것도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역시 그 인류의 하나의 그 선각자로서 화성에 그 가겠다는 꿈. 자, 이런 원대한 꿈을 꾸는 사람은 사실 1분 1초가 아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처럼 두 번째 결혼 생활을 즐기거나 이렇게 마크 주커버그처럼 아내 동상 만들거나 마티니를 마시는 이런 여유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좀 안쓰럽기도 하고 많은 응원을 보탭니다. 인류가 만약에 지구에 정말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면 정말 그거는 뭐 상상하기 싫은 환경이 될 텐데 그럴 때 그 다행성 종종 의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화성에 이주하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는 거는 나사나 미국의 국가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의 그 관련한 기업들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자 이런 것들이 다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거고 우리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공부를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슴 뜨거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델 Y 기가 텍사스 생산 라인이 풀로 지금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그 모델 Y가 9월 30일 7,500달러 보조금 중단 그 이후에는 중단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예정인데 지금 엄청나게 그 물량이 빠르게 그 배송이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피소드 영상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탑리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연말까지 7,500달러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피터 틸도 그렇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펌핑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더리움은 그 스테이블 코인 이런 다른 이제 코인들 알트코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더리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 이거 위주로 이제 가져가고 나머지 알트는 정말 잃어도 되는 돈으로 정말 그 쉽지 않은 투자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얼감을 안 드리는데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정 부분이라도 경제 독립 씨앗으로 좀 공부를 하고 담아가는 거는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말레이 이제 그 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정말 그 헌신하고 있는데
부당하게 비난을 받고 테슬라가 공격을 받고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일론과 이제 절친한 걸로 말레이 대통령 알려졌는데 일론 머스크는 지금은 굉장히 이제 테슬라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그 테슬라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게 좀 잠잠해졌는데 워낙 이제 그 혁신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규제도 뚫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도 싸워야 되고 정말 이렇게 일반인으로서는 정말 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 이 모든 거를 헤쳐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도전정신 그리고 인간적인 힘듦 이런 게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전 세계적으로 응원하는 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말레이 대통령도 그 중에 한 명이죠. 참고해 주시고요. 자, 피터 틸이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블리시가 방금 나스닥에 상장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돈의 흐름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뭐 이런 이 시장으로 어마어마하게 ETF나 그 투자 거래소를 통해서 들어가는 환경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는 거죠. 이 흐름이 결국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은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이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디지털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잭말러의 영상을 보셨겠지만 거기서 주장하는 게 한마디로 이거죠. 달러는 시간이 갈수록 종이돈이 되고 돈의 어떤 근본이자가 폐지가 되면서 이 달러는 무한정 발행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은 심화되고 출산율은 저하되고 이혼율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에 소액이라도 우리가 담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의 부를 지키는 건 고사하고 내가 있는 것마저 다 뺏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가 중요한 겁니다. 잠시 뒤에 제가 집중 분석해 드릴게요. 자, 캐시오더가 이더리움에 올인하는데 이 탑리하고 아주 죽이 잘 맞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관련한 기사를 여기 가져왔는데 정지화면으로 꼭 체크를 해 주시고 이 캐시우드는 테슬라 옹호론자면서도 또 비트코인 블리시죠. 그리고 이더리움까지 지금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걸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슬라와 이제 비트코인은 정해진 미래고 이더리움 역시 스테이블 코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알트코인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더리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알트의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트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이더리움에 조금씩 투자를 하는 것도 적립식 분할 매수를 통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가 우리가 100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있다. 사실 100년이 아니라 이제 1000년을 갈 게 이제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주택, 아파트, 또 자동차, 하나의 제국도 500년 안에 다 망하지만 비트코인만은 1000년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마이클 세일러는 일전에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여전히 싸든 비싸든 본인이 비트코인 가격을 알았을 때 자신만의 비트코인 가격을 갖는다. 지금 확신이 없는 분들은 계속 기다리다가 2억 원에 살 수도 있고, 뭐 운이 좋은 분은 또 조정을 받아서 뭐 더 낮은 가격에도 살 수 있겠지만 마이클 셀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이든 예를 들어서 테슬라든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깜냥이 됐을 때 그 가격에 정확하게 산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은 롱온 술집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이 웨이모가 또 주차장에서 민폐를 보이는 모습을 이제 영상에 나왔는데 에피소드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재미있는데요. 자, 웨이모가 이제 저도 발전하길 바라는데 이게 방식 자체가 카메라 기반이 아니고 매핑 기반이다 보니까 결국은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복잡한 교차로나 이런 데서는 사람처럼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웨이모가 어쩔 수 없이 헤맬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자, 웨이모도 좀 발전을 해야 테슬라가 물론 승자 독식을 하겠지만 테슬라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옆에서 파이팅을 해주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웨이모도 좀 발전하기를 개인적으로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노르웨이에서 완전 자율주행 테스트 승인 획득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이거 정말 큰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유럽이 규제가 좀 강한데 노르웨이에서 잘 성공을 하고 안착을 한다면 영국이나 정말 규제가 엄격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진출도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트럼프가 새로운 연준 의장을 조기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사실 파월이 이제 6월 임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그 전에 이제 후임자를 인선하면서 금리 인하 쪽을 이제 트럼프가 사실은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물론 이제 기술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매우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비트코인도 같이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화폐가 많이 풀린다는 거는 결국은 뭐 테슬라 같은 기술주가 10배, 30배 되면 그거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돈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정기예금을 해서는 사실은 많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율이 예를 들어서 5%, 7%가 되면 정기예금은 세금 제하면 2%대인데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도이치방크가 테슬라의 지분 20.8%로 중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매입한 수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장중에 347, 348까지 올라갔죠. 요즘 테슬라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고 뉴욕에서 로보택시 운전자 채용 중이라는 소식 알려드렸고요. 자, 가까운 미래에 AI 기업이 계속 번영을 할 것인데 정말 할 일이 많다고 일론 머스크는 고백하고 있죠. 지금 2시간 전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현재는 구글이 컴퓨팅 파워 데이터 2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몇 년 안에 바뀔 수도 있다. 자, 이거는 의미가 크죠. 일론 머스크 XAI로 바뀔 수가 있다. 이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로 바부시킨이 2023년 일론 머스크와 함께 XAI를 팀에 합류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최근에 이제 본인이 다른 자기가 이제 그 벤처를 만들면서 이제 나오게 됐다고 하면서 X의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정말 XAI 팀이 훌륭하고 머스크가 훌륭하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고 XAI 인공지능은 정말 빠르게 발전했다. 팀원들의 헌신 이런 것이 있어서 정말 그렇게 됐다면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글이 길어서 이 앞부분만 제가 가져왔는데 XAI가 저는 이런 글을 보면서 얼만큼 그 일론 머스크가 팀원을 잘 조합하고 혁신을 이끌어내고 빠르게 따라잡고 이제 업계 리더를 꿈꾸는 그런 위치에 갔는지를 이거로 바부시킨 글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정주하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페이스 X의 스타쉽 이제 외피가 많이 바뀌었죠. 계속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이 엔진도 33개에서 42개로 늘어나고 이 외관과 앞부분도 이제 개선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이 10차 발사 때까지 이제 10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 9차 발사 성공한 실패를 통해서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에도 다 접목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고요. 자, 메가 이제 그 세미트럭의 기가 테슬라 세미 팩토리가 이제 완성이 거진 됐다는 영상입니다. 이걸 보시면 지금 외관도 깔끔히 정리가 됐고 이제 연말 빠르게 램프업이 들어가면은 2026년부터는 5만 대 캐파까지 빠르게 양산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또 그 트럭 시장에 물류 혁명을 한번 가져오면서 테슬라의 매출에 지금 메가팩처럼 아주 효자 상품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서호주에서 2021년에 테슬라의 모델 3를 구입하셨던 분이 지금까지 그 아낀 그 연료비 24,000달러인데 하나로 약 3,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차 가격의 한 5분의 3 정도는 이미 뽑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무려 41만 킬로미터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내연차 타면 뭐 많이 타도 20만 킬로미터 막이네. 2배를 타면서 3,300만 원의 연료 이 전략을 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가성비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테슬라 차가 전기차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다. 거기에 FSD 자율주행은 한마디로 끝판왕이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내가 운전하는 시간을 세이브해 준다. 그러면 그게 4시간, 8시간 이렇게 잡으면 그 자체만 해도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동차 저널리스트 스코티 레이스님이 솔직한 후기를 올렸는데 1, 2, 3번을 보시면 로보택시는 바쁜 오스틴 시내를 부드럽고 쉽게 탐색했고 2번을 보시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마다 로보택시는 분주한 주차장을 꽤 잘 탐색했다. 방금 웨이모가 주차장에서 헤맨 것과는 다르죠. 그리고 3번 내 경험상으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완벽했다. 자, 이렇게 글을 맺고 있는데 아주 솔직한 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원문은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시티 저널의 로버트 밀러가 델라웨어 법원이 일론 머스크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잘못 박탈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그 델라웨어 법정 맥코믹 판사 하급심에 어이없는 판결 이거를 뒤집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주가 동의를 해서 또 회사를 그렇게 10배 이상 성장시킨 보상안에 대해서 외부의 잣대로 해가지고 너무 많은 보상을 준다. 또 편파적인 그 주주의 이사들 가지고 있다. 이런 논리로 해서 이 반기업적인 판결을 내린 거는 델라웨어도 좋지 않고 또 미국의 기업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맥코믹 판사를 좀 프로필이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까 79년생이고 하버드 대학교 철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트위터 인수 소송 당시에도 머스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 지금 상고 중인데 평리 법원이 이제 2024년 말 패키지 무효 이 소송에 대해서 2025년 10월 한 중순경에 변론을 할 예정이고 긍정적인 측면은 이 맥코믹 판사의 어이없는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델라웨어 법원은 그동안 기업 친화적인 전통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그 전통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맥코믹 판결을 기각해 버리면 뒤집어 버리면 이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전망은 머스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델라웨어가 그동안 기업에 대해서 기업법을 굉장히 기업 친화적으로 판결을 내렸는데 이 맥코믹 판사가 그런 이제 전통을 깨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이 델라웨어 여기 탈출 러시가 일어났죠. 이게 중요한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도이치뱅크가 테슬라 주식 많이 샀는데 현재 그 기관의 비중은 48.9%라고 하고요. 지금 테슬라의 기관 투자자 탑 순위는 뱅가드 그룹 그리고 블랙락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이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온 거는 장기적으로 이제 주가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도이치뱅크가 20.8%로 증가됐는데 이번에 173만 주를 추가 매수한 거죠. 그래서 보유 주식은 테슬라 주식 1000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펀드 매니지먼트가 24.7% 1분기에 들어왔고 클라우드 알파가 60만 5천 주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기관 자금들이 테슬라 주식도 많이 매수하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미국과 미국 외 지역의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상태는 FSD 슈퍼바이즈드가 미국 전역에 사실상 사용 가능한 상황인데 규제 때문에 그리고 완성도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FSD 14 2번을 보시면 훈련 중이죠. 이게 9월에 릴리스가 되면 무려 10배의 파라미터 증가가 가져오면서 뉴욕 허가까지 맞물려서 정말 폭발적인 테슬라의 로보택시 확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다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하반기 잘 견디고 지나가면은 2026년은 사이버 캡까지 100만 대, 200만 대 양산이 시작이 되면서 정말 끝판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지역은 지금 노르웨이가 8월 13일에 모델 Y 공공도로 테스트 추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적으로는 7월에 독일 등 5개국이 베타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 EU는 지금 규제가 좀 강력한데 어쨌든 이 각계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7월에 그 FSD 자율주행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무난하게 잘 확산이 되고 있지만 중국의 규제 당국 승인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탄소 정책에서는 또 중국이 테슬라에게 유리한 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과 중심으로 현재는 FSD 자율주행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미국에서 뉴욕도 성공이 나오고 또 다른 주도 확산이 되면 유럽도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각 나라에서 노르웨이처럼 각계 전투로 돌파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테슬라의 그 로보택시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즐거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 2년 전만 돌아보더라도 $100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고 그때는 로보택시가 나온 것도 아니었죠. 실물이 나온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24년 10월 10일 로봇데이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정말 큰 폭으로 떨어졌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들이 지금 다 현실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시간은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자기가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율주행의 완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게 정말 꼽히는 날이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을 잘 견디시면서 부족한 수량을 잘 채워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소한 거지만 내가 단돈 1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경제독립 씨앗을 반드시 파종하고 갖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가 내리고 날씨가 흐린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fter we spotted it, we did some of our own digging to get up to speed on the project, which has sparked a lot of public interest. The freshly dug 10-foot deep, 20 by 20-foot hole is a test pit. The boring company carved it out this week to learn more about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rock under downtown. The giant hole caught our eye from Sky 5. After we spotted it, we did some of our own digging to get up to speed on the project, which has sparked a lot of public interest. The freshly dug 10-foot deep, 20 by 20-foot hole is a test pit. The boring company... Oh my God, they don't see the people there. What? It can't figure out how to escape. Oh my God, it's stuck. The cones aren't normally there. Oh my God, it can't figure out what to do. It's these cones right here. It can't figure out what to do. They're just stuck in the car. What if they had to go somewhere? I'd be freaking out, dude. Here we go. There's no way it's gonna back up in the traffic like that. There's no way it backs up in the traffic like that. Oh, it is. They got this. I think that. What the? Oh my God, that's dangerous as hell. Oh my God, they don't see the people there. What? Sure. Oh God. What if I feel like really absolutely sick? Let me know. Okay. Because like I've done it in a Plaid X, but this is faster. This is definitely faster. It's gonna be so fucking fast that you won't have time. Where do you do it, on a straightaway? Sure. Oh my God! I'm a little rusty, sorry. Oh my God! You're so crazy! What is wrong with you? My Model 3 heading back to San Antonio from Austin, and the car is driving itself on full self-driving, and I just thought it was kind of I don't know, an interesting situation that I just finished up providing my 154th robotaxi ride to another person from an international country. This time it was Jasmine. He came from Australia via UK to Austin, and one of the things that he wanted to try out was the robotaxi service. Of course, a lot of plac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K, do not have the full self-driving software in Tesla. So what we've seen is a lot of people wanting to try it out for the very first time. They either try it in the robotaxi or they rent a car that has full self-driving, and they drive it around the country, and they get a lot of good experience with the state of the technology and just how it all works, and a lot of great impressions and great observations from people, everything from how amazingly the technology works to how smooth it is, to the fact that it takes a lot of the mental strain off of you, especially if you're visiting a new country or you don't know the local traffic situation. It really does make a big difference. Also, I've had a lot of people that have tried out full self-driving and robotaxis and subsequently ordered their own Tesla with full self-driving. Some of these people are older and they see it as a way of getting their independence back, or at least maintaining it for as long as possible. Others have had some injuries that make driving difficult, and full self-driving has made it much more accessible for them, and they're able to live their lives and do all the things that we all take for granted. But one of the things I just wanted to talk about here in this video is that it's just so surreal to me that I drive up to Austin from San Antonio to cover Giga Texas. The car with full self-driving 13.2.9 drives it the entire way from my house all the way to Giga Texas and back. Today it drove me over to the pickup point where I met Jasmine, and a robotaxi arrived, picked us up. We drove around the city of Austin,
Today we had a number of challenges. We had a route change that needed to be done, including a U-turn on a pretty busy street, and the Robotaxi was able to figure its way through that and did that fine. We had a road raging truck driver driven by a human. It looked like they were angry at somebody else ahead of the Robotaxi, but they were swerving in and out of traffic and got to a point at an intersection where they changed their mind and then swerved in front of other vehicles. And the Robotaxi was able to handle that pretty well without no issues at all. We had a fire engine come by with the sirens and the lights going. The Robotaxi pulled over, allowed it to go by, and then when it was safe, resumed the trip, just like you would expect for a human. We were downtown Austin. We had a bunch of pedestrians walking across the street, crosswalks, and sometimes jaywalking across the road. Some of them had dogs. Some were on kind of the scooters, the electrical scooters that you see around Austin a lot. There were deliveries taking place, and of course construction around that area, and it was able to handle that just fine. And after I dropped off Jasmine and drove me back to my car, I got into it, and here I am driving by itself. I'm not doing anything. The car is doing it completely, and it's just amazing to me to think about where the technology has come so far and where it's about to go, with a bigger update coming sometime next month from what we are hearing. But what really drove me to try to just make this a quick video clip and just talk about this is it amazes me the number of people that see the videos that I've done, or many other people do, from a worldwide audience, from people who've never tried it before, and they experience it and they give their observations. And it's just amazing to me the number of people that don't believe that this is actually working, and that this is something that you can take advantage of today, just like I am doing right now. I've actually been doing all day long. I really do wish that we would get more of this information out there, because I think a lot of people could benefit from this. Maybe that's sort of an education campaign that Tesla can do, perhaps. But I think there's also a lot of people that just don't want it to happen for various reasons, and they're trying to delay this as long as possible, or worse, try to get this capability not out to the public, which I think is pretty sad, because it is so great and it is fulfilling the promise of being able to give people that mobility and make the roads safer, and also just allow a lot more of that mental stress to be taken off of you while the car is driving. So anyway, I know this is a little bit of a rambling kind of discussion, but I really just thought it was interesting, the juxtaposition of me getting to Austin with my car driving itself, getting into a Robotaxi, showing somebody who's never experienced it how well it works, and then getting back into my own car and having it drive me all the way back to San Antonio by itself. And I just think that this is the future. This is what is available now, and it's only going to get better from this point in time. So that's kind of my musings in my car. I don't normally do this very often, but it just felt appropriate to talk about that today. So I hope that maybe this was helpful, maybe put into context some things that you've been thinking about, or maybe answered some of your questions that you've had as far as this service. The last thing I would say is, if you haven't actually tried it, if you haven't been in the car itself, I would recommend that you do. Find somebody that owns it, go down to a Tesla sales center and try out full self-driving, or even if you can, ride with somebody in a Robotaxi. This is definitely the future. Also want to talk about how you think about MicroStrategy and your company as a proxy for Bitcoin now that ETFs are available to the public. Sure. Well, I think I'd start just with Bitcoin. Bitcoin is certainly at least digital gold. It's going to eat gold. It's got all of the great attributes of gold, and it's got none of the defects of gold. If you could teleport gold from New York to Tokyo in a few minutes, people would like it. It's going to divert capital from risk assets and risk ETFs like SPY, and you can see that these ETFs are doing that. It's going to be incorporated into a lot of funds like the BlackRock Global Opportunities Fund or the Strategic Income Opportunities Fund.
And so as it's an asset class, as it goes into other funds, it's going to become structural. The halving is going to cut the organic supply of natural sellers in half around April 20th. That means there's only about $32 million a day of natural sellers. And the price of Bitcoin is going to have to adjust up in order to meet that investor demand. So I think that's what's going to happen next to the asset class. In terms, though, of how investors should think about your company, and right now I think they think of your company as a proxy for Bitcoin. It was a way for investors, frankly, who didn't want to buy the underlying coins to get access to Bitcoin and exposure to Bitcoin. The question now, though, that these ETFs have been approved and folks are funneling money towards BlackRock and so many others, how should they think about your company versus doing that? Yeah, so BlackRock is like the container ship or the super tanker of Bitcoin. They can take $1 billion a day into their capital structure, and they can hold that very efficiently, 25 basis points. MicroStrategy is like air freight. We got higher performance. So what's going on here? MicroStrategy's got leverage. If we borrowed $800 million at 62 basis points, is there any company in the world that you wouldn't like to invest in that could borrow $1 billion at less than 1% interest to invest in your best idea?